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19년 7월 13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투자하실 때는 꼭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들 재미난 거 많이 있는데 우선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트윗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 세계가 이 한마디 때문에 술렁이기 시작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그 트럼프의 발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최고의 호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안 좋게 악재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과 그리고 이 내용들, 트럼프의 발언에 대한 집중 분석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럼프가 발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트럼프 자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이거예요.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 팬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며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은 약물 거래와 다른 불법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페이스북 리브라의 암호화폐도 기반이 약하고 신뢰성이 거의 없다. 만약 페이스북과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라이센스와 모든 규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덧붙여서 미국에는 단 하나의 통화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믿을 수 있고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 그것은 단연코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지배적인 통화로 항상 그런 식으로 유지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가 말한 뉘앙스를 보면 굉장히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이 자체적으로도 여러 분석들도 있긴 한데 처음에 듣기에는 비트코인 자체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이고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많이 읽혀지는데요. 우선 이 부정적인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자 보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 그리고 가치 변동성이 매우 크고 기반이 되는 가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냐면 화폐는 아니다라는 거죠. 화폐는 아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는 화폐로서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데 그럼 화폐가 아니고 다른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용도는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언급하진 않았어요. 따로. 그리고 규제되지 않은 암호화 자산은 약물 거래와 다른 불법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규제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국에는 규제를 할 거라는 뉘앙스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반응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란 로이너, 그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호스트인 란 로이너가 이야기한 내용인데 우리는 드디어 트럼프의 비트코인 트위터 발언을 접하게 됐다. 그들은 비트코인을 막지 못한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우 일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페이스북을 막는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은 막을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못 막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뉴욕타임즈의 테크리포터의 이제 나다니엘 포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은 비트코인이 관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없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처럼 계속 행동했었는데 이제 언급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논의의 장 안으로 이제 들어온 거죠. 그래서 무관심 자체를 이제 할 수 없게 돼버린 상태가 되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걸 캐치한 거죠. 자, 그리고 미국의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수년 전
나는 빠르게 증가하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대응하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너무 무시하고 그 다음엔 너를 무시했고 그 다음엔 너를 비웃었고 그리고 너와 싸웠다. 마지막으로 너는 이긴다. 너라는 건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죠. 지금은 세 번째 단계야 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걸 보면 이제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첫 번째, 우리는 이제 처음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무시를 합니다. 이거 뭐야? 우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처음에 비트코인을 딱 접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도토리야? 막 싸이월드 도토리야? 막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뭐 이걸 거의 무시했었거든요. 비트코인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가상화폐 그게 뭐야? 뭐 가짜 돈이야? 막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웃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이런 가짜를 누가 쓰냐? 막 이러면서 막 옆에서 엄청 비웃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이제 토론하고 막 싸웁니다. 사람들하고. 야, 이건 아니다, 맞다. 막 이러면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이겨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이게 대세구나. 이쪽이 맞구나. 기술이 완전히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고 착각이었구나를 이제 나중에 깨닫고 내가 졌수하죠. 이거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무시를 했다가 거기에 비웃었다가 싸웠다가 결국에는 비트코인 D가 이겼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근데 다른 분들도 아마 비슷한 단계를 거치셨을 거고 이 인간이라면 좀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공론화되고 대통령이 지금 언급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봐야죠. 자, 그리고 제이슨 A. 윌리엄스, 모건 크릭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내용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희박한 공기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미국이 세계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미스터 트럼프, 비트코인은 아주 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멀티코인 캐피탈의 이제 파트너 투사르 제인은 미국 대통령과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 의장 둘 다 비트코인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 이는 최고의 호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최고의 호재다. 이 자체가 이제 호재라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둘 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에는 호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공론의 장에서 그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레미 올리어도 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레미 올리어는 서클의 CEO입니다. 이분은 이제 블록체인 결제 플랫폼인 서클의 CEO인데 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트코인 투입 발언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사상 최고 호재로 볼 수 있다. 암호화폐가 대통령 글로벌급의 정책 이슈로 올라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이제 정책 이슈가 됐다는 거,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언급할 정도로 비트코인이 커져버렸다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죠. 근데 이 재미난 댓글들도 있어서 여러분도 한번 쉬어가시라고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트위터에 이제 트럼프의 그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댓글이 달린 건데요. 흥미로운 댓글들만 이제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퍼드를 퍼뜨려 가격을 낮추고 더 사려는 걸로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퍼드라는 거 이제 공포심, 그러니까 팔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더 사려고 하는 것처럼 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은행들은 널 싫어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걸 인정해줘. 그리고 미국 달러는 뭐에 기반이 있지? 공기보다도 얇아 보이는데. 그리고 그 투이 때문에 난 비트코인을 더 사야지. 그리고 마약을 불법적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은 화폐야. 공공정부에 기록이 남는 비트코인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찌 보면 맞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달러는 프린터 기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 라고 재미난 댓글들 많이 달리죠. 그래서 참 획기적인데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암호화폐 옹호론자들 재미있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연준 의장이 이제 발언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미 연준 의장은 원래 이제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11일에 했습니다. 상원금융위원회에서 사실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은 금의 대안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금처럼 일종의 가치 저장 수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보다 수준이 좀 높습니다. 발언의 수준이나 지금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화폐로서의 사용되는 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비트코인은 금의 대안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을 꽤 이해하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트럼프가 하는 내용의 말의 수준보다 훨씬 더 높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분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사회 의장이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걸 어느 정도 인정한 부분들도 있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통화로서는 아니지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을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부분으로 보자면 미국 연준 의장이 리브라를 이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서 프라이버시, 자금 세탁,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 등 주요 문제를 만족스럽게 해결하지 못한다면 리브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브라에 대한 질문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거 아니냐, 암호화폐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게 이제 조정의 빌미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뭐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일지 아닐지, 이게 진심일지 아닐지는 나중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을 봤을 때 미 연준 의장은 아예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롬 파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이제 공식적인 그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이렇게 이제 탁상에 의제로 올라가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뭐 규제도 만들어질 거고 뭐도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그래서 막 시끌시끌 하겠죠. 막 싸우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커가는 거죠. 실제 비트코인이 이제 완전히 무시당했다가 비웃음을 당했다가 이제는 실제 싸움으로 이제 번지는, 실제 열심히 싸우게 될 거예요. 리브라도 싸우게 될 거고 비트코인 가지고도 막 싸우게 되겠죠. 근데 비트코인은 뭐 없앨래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거래소를 폐쇄해도 비트코인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은 개인끼리도 거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갑만 있으면은 서로 거래가 가능해요. 그걸 법적으로 막거나 아니면 뭘 막는다고 해도 그 자체적으로 그 이동을 막을 수는 없어요. 비트코인 자체를 아예 삭제해버릴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지금 비트코인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중앙 통제되지 않은 탈중앙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그 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조정이 결국에는 싸워봤자 별로 무의미하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트럼프도 이제 그걸 깨닫는 시기가 분명히 오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발언을 했던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그 의도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게 뭐 그 페이크다 아니면 진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뭐 이거를 지금 논하기에는 너무 그 좀 앞서 보이고, 우선은 결과적인 사실만을 두고 봤을 때 트럼프와 그리고 미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그래서 공론화를 시작했다라는 부분 자체가 이제 사실이죠. 그 사실만 바탕으로 봤을 때에도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인 호재다라고 이제 보는 시야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가격 전망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4시간 봉으로 본 겁니다. 이 4시간 봉으로 보면 조금 이제 가격이 등락이 하나씩 보이는데 반등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1964선 여기를 찍기 전에 지금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가격대가 지지를 받는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지지받는 부분이 이 부분을 조금 주요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 테디라는 분은. 이게 어디 선이냐면 200 EMA 선입니다.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200 EMA 선이 이 지지를 계속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항선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지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이쪽에 이제 나오면서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봤는데요. 차트를 보면 지금 200 EMA 선이 과거에도 몇 번을 좀 지지를 받았던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 부분 그래서 6월 달에 이렇게 이제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 이 7월 달에 들어와서도 한번 지지를 받았어요. 200 EMA 선을 정확하게 딱 찍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200 EMA 선도 중요한 지지선으로 한번 그 염두에 두고 볼만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면 괜찮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뭐 이게 무조건 지지를 받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그 지표 중에 하나 정도로 추가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리플에 대한 그 가격 분석 하신 게 있는데요. 유리 비시코라는 분이 지금 리플에 대한 가격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0.28달러 선, 여기가 최저점이죠. 그래서 최저점을 지금 1년 내내 찍었어요. 여기를 몇 번 찍었었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지지선인데요. 이 키 레벨을 찍고 나서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요번에 한 번 더 조금 더 들어갔어요. 그래서 페이크 브레이크아웃이라고 해서 이 지지선을 살짝 뚫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뚫고 올라와서 여기서 지지받는 선이 오면 이게 바이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이제 완벽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아닐지는 몰라요.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과거에 이제 지지를 받았으니까 확률적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것이다 라고 이제 확률상 이게 높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리플을 들고 있으신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빨리 지지받고 좀 상승하는 패턴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전망들까지 살펴봤고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전체적으로 큰 시장은 계속 상승하는 흐름들 계속 보여주는 와중에 조정이 나온 거고,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시장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시장은 앞으로는 먼 미래로 봤을 때에는 아직도 긍정적이고 좋은 시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시면서 같이 미래를 좀, 희망적인 미래를 좀 보시면서 여유 있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